들어가지고 이 은행, 증권, 보험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제 걸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경제에 대한 그 경험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중간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경제나 이런 금융에 대한 바탕들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넣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대 금융사를 제가 ASM 때부터 교육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 차 된 것 같아. 내가 2년 차 때 ASM이었으니까 그때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뭐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 비슷해요. 거의 내용들이.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살이 붙은 것 뿐인 거지 큰 틀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3대 금융사를 처음에 하기 이전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축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냥 가입 제한서 들고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막 뭐 1억 만들기 플랜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홍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베네핏은 있었던 것 같아. 은행에서도 막 친숙하게 막 이렇게 막 비과세 해가지고 팜플렛 위에 막 걸어놓고 막 많이 판매했다 보니까 저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지하금 예시표 보고, 그때 그리고 연금보험 판매했었을 때 이율이 막 4.7% 막 이랬었으니까 막 5년 차에 원금 도달되고 막 그랬었어요. 공시이율대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쉬웠지 좀 판매하기가, 딱히 이런 날피가 없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매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가 RP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도입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영업력으로만 계약받는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기 교육도 있고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RP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소개권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해지합금 예시표 보여주고 상품할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한 RP를 조금 외우면서 제 걸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3대 금융사를 통해 가지고 저축을 받기에는 조금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초반에 좀 이 사람이 이 폭문을 조금 열었을 때 쉽게 다가가길 생각해보면서 멘트가 뭐였냐면 딱 그거였어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저축 상담 하러 나온 거야 애초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멘트가 뭐냐면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곳은 딱히 많지도 않고 그리고 딱히 어렵지도 않아. 들어보면 제 멘트 항상 있죠. 초등학생보다 알아들 좀 쉬운 내용이에요. 또 은행은 알지? 이러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항상 이 멘트를 쓰면서 이제 은행을 이제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있죠? 예금이랑 적금. 예금은 한 번에 넣는 거라고 표현하고 적금은 다달이. 여기 성함 어떻게 지? 까먹었어. 임진욱이요. 진욱 후보자. 진욱 후보자 적금해요 혹시? 네. 얼마씩 해요? 70만 원 정도. 70만 원. 무조건 칭찬해요. 30만 원 하든 50을 하든 좀 무조건 칭찬. 오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를 이 적금을 하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내가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자 계산해 줄 건데 이분이 하고 계시는 그 금액대로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물어봐요. 저한테. 70 정도 하세요? 오 많이 하시네요. 그럼 일단은 계산하기 쉽게 적금에 대한 이자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1년에 그냥 쉽게 100만 원을 적금에서 3% 이자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저축교육 혹시 두 분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처음이야? 네. 오케이 좋았어. 자,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이제 입금하죠. 적금을. 그죠? 은행에서 3% 이자 준대요. 그럼 이자 얼마예요? 저랑 좀 티키타카 해주세요. 네. 얼마예요? 이자? 100만 원에 3%요? 3만 원이죠? 네, 그죠? 100만 원에 3% 이자 주는 거니까. 네. 1년에 100만 원 적금을 하는 거예요. 3% 이자. 그럼 두 번째 달에 또 100만 원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이자 얼마 줄 거예요? 3%. 3만 원? 자, 세 번째 달에 또 들어갔어요. 이제 얼마 나올까요? 뭔가 줄었죠? 네. 이상하죠? 뭔가 알고 계셨어요? 응.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게 얼마 줘요? 네 번째 달에 또 들어가면. 더 줄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2,500원씩 줄었죠? 네. 마지막 달은 2,500원 줘요. 이자. 마지막 달은. 왜 그런지 혹시 진욱 씨 알고 계세요? 세금? 세금? 오? 어디 좋은지. 자, 첫째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내가 이 은행에 어떻게 머물러요? 12달 동안 머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숨겨진 12분의 12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 들어간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년치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 들어간 거는 11. 11달치죠. 네. 여기 곱하기 11분의 11이에요. 12분의 10. 얘는 100만 원을 넣으면 적금은 다음 달에 만기가 돼서 이 100만 원 저한테 다시 돌아오죠. 은행에 머물렀던 만큼만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한 달치 이자만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대마진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봐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없어요. 소비자 돈으로 돈놀이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욱이가 여기다 예금을 하잖아요. 3% 이자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은행은 10%에 대한 책임 준비금만 내비두고 90%는 남한테 대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석이한테 대출을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5%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와 3%의 마진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이 머물렀던 만큼만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줘요. 그래서 1200만 원 곱하기 3% 하면 내 돈이 1236만 원 받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다. 머물렀던 만큼 이자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죠 이거. 거의 반전술밖에 안 된다. 18만 원. 자,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신입들은 웬만하면 네이버에다가 이 이자 계산 방식을 제가 이렇게 뭐 판서에다 보여드렸지만 그냥 간단해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자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위에 예금으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금 누르시고 월 납입액을 100만 원에서 1년 저축했죠 우리 3% 이자에서 계산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밑에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럼 원금 얼마죠? 1200만 원이죠? 거기에 이자 얼마 써 있어요? 16만 원. 그죠? 맞아요. 19만 16만 4천 원? 19만 5천 원이 나오지 않아요? 난왜 그러지? 예금으로 해놔서 그런 거 아니야? 밑에 화살표. 아. 19만 5천.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뭐를 떼죠?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세금보다 그죠? 우리가 이자를 19만 5천 원을 받았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나라에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15.4%가 얼마예요? 3만 30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19만 5천 원에 마이너스 3만 원 해보세요. 계산기로 돌아와야 돼. 이거 제가 저축 RP 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계산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요건 할 수 있죠? 계산기 요 정도면? 그럼 얼마 나와? 16만 5천 원 나오죠? 이걸 나누기 12달러 해야 돼. 그럼 한 달이잖아 나와. 얼마예요? 13,700원. 두 분이 혹시 식사하면은 밖에 나가면 얼마 정도 써요? 10,000원씩은 좀. 10,000원씩은 써요? 만 원씩 한식 먹어요? 양식 안 먹어요 친구랑? 그게 뭐가 3만원? 3만 원? 나요. 안 가? 보통 이제 한식 먹어도 만 원, 15,000원 나오죠 요새 여기 뭐 네. 그죠? 일 때만 가도 이게 커피값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상담받는 사람들 두 분의 커피값밖에 안 된다고 표현해요.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 쉬워요 지금 어렵죠. 어렵죠? 왜? 이미 저한테 70만 원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어려운데 3% 계산했을 때 내가 이자 받는 건 한 달에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은행을 예전에는 발품을 팔 필요는 없이 그냥 네이버에 모네타라고 한번 쳐보시래요. 모네타. 최고 금리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이왕이면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할 거면 이자 높은 거를 받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모네타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화면. 그래서 왼쪽 상단 보시면 최고 금리라고 나와 있어요. 모네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신입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모네타 치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맨 위에 상단 왼쪽 상단에 최고금리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금리. 그거 누르시면 예금으로 세팅돼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적금으로 네. 바꿔주세요. 적금. 아 적금으로 돼 있어요? 네. 아 그래? 적금 돼 있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정기 적립식이랑 오른쪽에 보시면 정기 적립식으로 바꿔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정기 적립식은 이렇게 100만 원씩 꾸준하게 넣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유 적립식은 내가 넣는 그 자유 20을 넣어도 되고 30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전체로 표기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은행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은행권. 그럼 지금 어디가 제일 높아요? 우리는
우리은행. 혹시 이거 원적금 이거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기존자분들 중에? 요거 원적금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 안에 세부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기존자들 따라오세요. 그럼 요 안에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 한도가 얼마예요?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할 수 없어요. 기존자들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야. 그리고 4%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또 눌러보니까 어때요? 나오죠? 네. 세부 사항이 얼마 한도까지 있어요? 100만 원도 못해. 심지어 최고 금리가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데 심지어 100만 원도 못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마트 뱅킹에서만 가입 가능. 이유가 뭘까요? 은행도 감축을 계속하잖아. 인력 감축.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을 하면 인력에 대한 운용 보수가 줄어들겠죠.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4%를 더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4%. 여러분들 직접 가입해야 돼요. 재밌지 이거? 교육식이라서 제가 해봤어요. 자, 다시 그럼 볼게요. 다시 1로 넘어가 보세요. 1로 이렇게 접근 계산기로 다시 넘어가서 4%로 계산해 보세요. 4%. 그러면 26만 원의 이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서 이자 속세 얼마예요? 아, 4만 원 떼요. 그냥. 그럼 얼마예요? 이자 22만 원. 이걸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18,000원. 아직도 밥값 두 개가 안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금리 4%를 계산을 해도 아직도 밥값이 안 나와요. 그죠? 거의 밥값을 10,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은행원이 아니라고 해서 은행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현실이고 실제로 계산 방식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혹시 진우 씨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 알았어요, 준씨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거 얘기하잖아요. 오, 몰랐어요. 되게 여기서 이미 흥미를 조금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은행은 우리한테 친숙하잖아. 아, 이런 계산 방식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좀 흥미를 좀 느끼기 시작해요. 이때. 그래서 은행 알피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보통 그러면 다달이해서 1,200만 원이 보통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금을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보통 다시 또 쪼개서 적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이는 실질 금리가 얘가 더 낮아요. 보통 얘가 3%짜리 적금이면 은행 가면 뭐 2.5%밖에 안 돼요. 보통 예금이 더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200만 원을 또 다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다시 쪼개서 적금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1,200만 원이 이제 내가 1년 적금을 했어요. 목돈이 생겼지?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또 은행에다 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적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금이 2.5%? 더 나아. 예금? 예금이 더 나아. 왜 예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적금은 다달이. 오, 학습이 이제 되네. 맞아요. 1,200만 원을 여기다 넣으면 2.5% 그냥 통으로 계산해서 주니까. 1,200만 원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얘가 더 낮더라도 이자는 얘가 더 많이 줘요. 계산해보시면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은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 예전에 뭐 예금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할비도 하고 그랬는데 전 이 정도로만 요새 끝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을 넘어가기 이전에 은행에 친숙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거든요.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이렇게만 딱 풀고 나서 자료 이제 바로 보여드리면 돼요. 뭘 보여드리냐면 저는 80년대 은행금리표 보여드려요. 이제 지전방에 다 있나? 아니, 없어요? 아, 아니, 1호팀으로 공유해드릴게요. 1호팀. 네. 아니요. 5팀 신입방이 있어요? 네. 신입방. 오케이. 1팀이랑 신입방에 공개드렸어요. 요걸 보여드려요, 저는 꼭. 왜냐면 의외로 이거 계산해주면 본인이 꼭 뭔가 대리만족 느끼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정기적금 6개월에 몇 프로 준대요? 18% 준다고 하죠. 1년짜리 하면 20% 준다고 하죠. 이게 우리 부모님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큰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저는 이제 살짝 이것도 풀어요. 경제에 대한 것도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아까 전에 100만 원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미. 내가 지워서 그런데 100만 원에 3%는 3만 원 준다고 하죠.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적금하면 얼마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가 20만 원 받고 스타트예요. 이걸 딱 얘기해주면 와 이래요. 맞잖아요. 20만 원 받고 스타트야. 여기는 100만 원 저축하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저는 이걸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월급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은행에 모아서 그 이자만 받아도
그죠? 엉 모아서 집 사면 끝. 인생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1억 가지고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1억이면 그죠? 거의 10억대 서울 아파트를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요즘에 제가 여기 넣어서 얘기해요. 현실감을 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우리는 은행 적금만으로는 부를 누릴 수는 없다. 부까지 아니어도 집도 못 사요 지금. 그래서 은행은 그러면은 이용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기간과 목적. 기간은 뭐예요? 1년과 2년. 이유는 뭐냐? 여기서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물가 자료 그리고 뭐 변동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선배님들도 이 자료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신 분들이라면 더 찾아보시면서 좀 효율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쓰시면 돼요. 지금 뭐 통계청에 나온 자료인데 23년도 3월까지 물가가 4.2% 나와 있고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기간을 오래 설정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은 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 저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단기.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겠죠? 혹시 70만 원을 저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집 구매 때문에 직구매? 70만 원씩 해갖고 장기적으로 직구매 돼요? 일단은 준비하는 거죠. 아 있어요? 오 맞아. 목적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단기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많긴 한데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갖고 있으면 쓰니까 그냥 은행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소위 말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문명 국가라고 많이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진욱 씨 학교 다닐 때 금융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저 통장 만든 거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통장 만드는 거 안 했어요? 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금융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금융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도 제가 공부를 안 했겠지만 제가 했던 금융은 초등학교 때 도장 파가지고 그때는 사인도 안 됐었거든요. 도장을 팠어. 난 정확히 기억한다니까. 도장을 파가지고 숙제로 있었어요. 통장 만들어 왔지. 있었던 거 있었고 이때 은근 있다니까요. 있었어. 나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그래요? 20대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그게 숙제로 있었어요. 저학년 때 3학년 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막 1,000원 이렇게 입금해가지고 내 통장 1,000원 와 나 1,000원이다. 그 어렸을 때 1,000원 얼마나 커. 그게 숙제지만 재밌었어 나는. 내 통장에 1,000원이 생겼다라는 그런 금융밖에 난 배워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금융문명 국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많이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친숙하니까 은행이 앞에 보이니까 뭐 그 정도. 그래서 목적이 방금은 좀 장기로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의 목적으로 이제 모으는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차를 살 거야. 뭐 차를 사는 것도 뭐 보통 2, 3천, 2천? 그럼 한 100만 원 이상 모아야겠죠? 뭐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뭐 효도여행을 보내드릴 거야. 뭐 전세 자금을 뭐 올릴 거야. 뭐 이런 것들. 본인의 목적, 뭐 주미의 뭐 핸드백을 사줄 거야. 그거 아닌가요? 70만 아니었어요? 그래. 그것까지네요. 내가 치는 거여서 뭐 핸드백을 사줄 거야. 정확한 목적과 기간을 설정해두고 하시면 은행에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거래 목적이에요. 거래 목적. 아까 집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보통 최하 10억이죠. 10억의 아파트 거의 없잖아요. 좀 살만한 집들 보면 그러면 대출 없이 혹시 집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돼요? 여기서는 가능해요. 예전에 열심히 벌면 되거든. 근데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안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거래 목적으로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여 통장 받아가시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도 KB증권으로 하거든요. 그런 KB 안에 있는 내부 등급들이 있어요. 내부 점수들이. 보통 가장 높게 잡는 게 급여 통장. 급여 통장을 내부 점수를 가장 높게 줘요. 그리고 내가 적금을 갖고 있냐 상품을.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 KB생명이든 KB손해보험 예를 들어 KB은행을 쓸 거라면 같은 계열사에 있는 그런 상품군들을 이제 거래 목적으로 트는 거예요. 그럼 내부 등급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 조금이나마 0.1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어요. 0.1이면 어때요? 크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100만 원 저축하는 것들로 인해서 퍼센트를 따졌지만 우리 반대로 대출 얼마 받아요? 뭐 100만 원 대출 받아요? 집 살라고? 보통 억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0.1%라도 내가 이자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축해서 받는 이자보다 내가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를 더 차라리 감면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거래 목적으로 차라리 트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은 요 정도만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대부분 다 이제 이해하신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저 안 그래도 뭐야 금융통장 뭐 어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한 계열사들도 좀 많이 활용하라고.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신한도 원래는 ING라는 ING 생명에서 오렌지 라이프에서 신한 계열사가 그거 이제 인수했잖아요. 사모펀드가 그 몸집 불려가지고 신한이 인수한 거거든요. 신한은 예전에 보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다 있죠. KB도 있고 신한도 있고 그죠. 우리도 이제 ABL을 먹었죠. 먹었다고 표현해. 우리은행을 인수했죠. 그죠? 우리도 있었어요. 원래 보험사?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험사들, 증권사들, 우리가 말하는 3대 금융사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을 위주로 금융통장 쓰시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증권사. 주식과 펀드. 그냥 쉬워요. 주식은 내가 하면 주식이고요. 펀드는 남이 하면 펀드. 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 둘, 왜 안 들어? 셋. 해요? 주식해? 네. 혹시 국장이에요, 미장이에요? 미장이 오, 미장. S&P 500?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저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금 주식이 좀 말이 아니에요. 박살났어. 그죠? S&P 500이 좀 박살났어요. 반대로 코스피 좀 올라가고.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기본 구조만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어떻게 여기다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알려주면 돼요. 투자. 정확하게 투자예요.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내 책임. 증권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저축과 뭐 다른 개념인 거죠, 아예.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 증권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3대 금융사니까.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어때요? 금리가 낮은 걸 이미 많이 알고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자도 얼마, 계산 방식은 모르지만 내가 적금 이자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자를 많이 편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의외로 눈 돌리는 20대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물론 청년 적금 그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을 많이 돌렸던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금리가 낮은 것들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번 호황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죽었고 다시 또 호황이 됐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은 50% 이상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요 정도에 샀어요. 요건 좀 불가능한가? 요 정도에 샀어요. 50% 올랐어요. 요 정도 됐어요. 그럼 얼마야 내 돈이? 100만 원을 50% 수익 봤으니까 150. 150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떨어져서 50%가 떨어졌어요. 내 돈이 얼마 되죠? 50. 75만 원이 되죠. 아, 150에 이제 50%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50% 오르고 50% 떨어져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0%가 아니라 떨어지죠.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교육식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방소연 쌤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죠. 저는 진짜 너무 공감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주식을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의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S&P 500 처음에 시도했을 때 지금 S&P 500 제일 저렴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요즘엔 확인 안 해봤나?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샀을 10만 원 아래 거 없어요. 한 주당 거의 다 10만 원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 4만 원짜리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내가 적금식으로 그냥 모의 투자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금식으로 조금씩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거 증권 주식 안 해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0%가 되면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금융으로 내가
이거를 투자하실 거예요. 혹은 저축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은행보험사만 믿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투자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의 투자부터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적금식으로 좀 10만 원 안에도 있었으니까 사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모아가세요. 한 주당. 그래서 제 투자 방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1위부터 500이잖아요. 그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를 정해놔요. 저 S&P 500 할 때. 여기 1위부터 10위 기업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순위가. 그럼 이게 떨어지는 그거를 팔아요. 그 주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주를 사요. 저는. 물론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수수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내려가는 기업들은 팔고 올라오는 기업을 다시 사요. 1위부터 10위를 정해놔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한선을 정해둔다고 했죠? 이 투자로 해서 내가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더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 너무 잘해서 그럼 어때요? 욕심이 생겨요. 사람. 저는 애초에 이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마음가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무조건 이 돈 이상은 안 넘을 거야. 이게 있었어요. 사실은 초반에. 근데 지금 조금 더 늘리긴 했죠. 지금은. 제가 대표적으로 수익 본 게 양자 컴퓨터 들어보신 분? 양자 컴퓨터. 들어갔어. 그게 한 6, 7년 전에 처음에 막 나온다고 얘기했었거든. 여러분들 왜 국내 차량들 구매하면 되게 한때 엄청 오래 대기가 오래 걸렸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거기다가 다 투자됐어요, 양자 컴퓨터에. 컴퓨터 박사님, 전 진짜 기계 1도 몰라요. 전 그냥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 기계 완전 기계치고 이거 지금 찍는 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다 배우잖아요, 저도. 애경학생도 마찬가지. 저희는 기계치예요, 기계치예요.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자체를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우리 보통 컴퓨터 한 대를 쓰죠, 각각. 그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막 몇백만 대의 컴퓨터의 그 능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왠지 개발될 것 같아, 느낌이. 그때 당시가 제가 그거 주린이었어요. 모의 투자 막 할 때. 7, 8년 전에. 거의 한 9년 됐나? 좀 안 된,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왠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도 공상만화, 공상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전 제호원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막 뭐 있어요. 막 그 브루스 윌리스 나와가지고 막 자동차 날아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그 재밌잖아. 어렸을 때 그 흥미롭잖아. 자동차가 날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자동차도 날아다니지 않을까?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한 발전 그런 건 저는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했던 것 같긴 해. 근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개발 뭐 하고 있다. 이거 한번 사볼까? 한번 샀죠. 그때 막 3, 4만 원대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 지금 얼마 된지 아세요? 70만 원이 넘었어요, 한 주당. 개발됐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뛰어들었지? 그거 모르세요? 우리나라 이제 뛰어들었어요, 양자 컴퓨터. 이미 개발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제가 이렇게 좀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또한 이거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망하고 경제 공부하고 매일같이 내가 익숙이 돼야 돼.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 때문에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책임져가 나한테 오잖아. 그건 나의 투자 방식을 따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거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쉽게 안 알려줘요. 왜 알려줘? 여러분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학습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 결국엔 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방향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이렇게 뭐 발전 가능성, 뭐 혹은 오너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해져서 학습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지. 남들이 한다? 그건 투기밖에 안 돼요. 따라한다? 따라하면 투기지 뭐 결국엔. 그렇게 해서 손실 봤어요. 그럼 나한테 책임질 거야? 저한테 책임질 거야. 안 알려줘야지. 나 뭐 샀는지 보여주도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농담이고. 어찌됐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시간과 또 뭐예요? 학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결국은 이건 가치 투자지. 남들을 따라하는 투기는 방향으로 하지 마셔요. 그래서 많이 공부들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뭐 과거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중국펀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00년도 초반 때 중국펀드 엄청 많이 투자하라고 이렇게 홍보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저 그 당시에 뭐 제가 금융을 잘 몰랐을 때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 때 중국펀드에 많이 투자하라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빠져거리는데. 누가 대고? 대구인가?